안녕하세요. 피셋 언어 논리를 맡게 된 김현정입니다. 네, 별칭은 언어 논리니까 언니쌤이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피셋이란 무엇인지 한번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해보고요. 그 피셋에서 언어 논리는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언어 논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것에 대한 간략한 팁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네. 지금 피셋이라고 이제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공직이죠, 공직, 공모. 그래서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 적합한지 여부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시험하는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성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정량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정량, 여러분들이 이제 막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를 빠르게 논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추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해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한번 겨뤄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5급 공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5급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교, 예전에는 이제 외무고시라고 해서 따로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외교관이 되실 분들은 10%더 많이 일단 그 뭐죠? 그 공개 채용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나중에 탈락하는, 그 탈락시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피셋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또 들어가셔서 외교관 그 외교관이 되시고 나서도 거기에서 경쟁을 또 하셔야 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인재 7급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4년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석차가 되게 좋아요. 그것도 이제 졸업 석차 맨 마지막에 비교를 해봤더니 10% 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 피셋과 면접으로 공무원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피셋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타의 NCS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NCS보다 심화된 그런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실 때 이 피셋을 또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듣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한번 피셋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언어 논리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피셋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총 이제 네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언어 논리, 언니쌤입니다. 네, 언어 논리 영역을 맡게 됐고요. 여기 보면 이해, 표현, 추론, 비판, 논리적 사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어 논리에서 문제가 약간은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문제별로 푸는 방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해져 있는 틀을 빨리 숙지하시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좀 향상돼서 다른 분들보다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해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어요. 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면 뭐 일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고요. 표현은 이게 뭐 빈칸으로 만든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론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런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공략하시는 것도 언어 논리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비판 뭐 이런 것들은 강화시키냐 약화시키냐 주장을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런 문제 유형마다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서 어떻게 풀이하면 좋은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언어 논리 영역이 총 40문항이에요. 40문항인데 풀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2.5점 한 문항에 이렇게 배점이 될 텐데요. 시간이 90분이에요. 90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면 뭐 2분이라고 하면 80분. 그러니까 즉 2분에서 30분 사이에 빠르게 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속도감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지문 자체가 난해한 경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성도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영역에서 이제 뭐 평균 80에서 85점 정도 맞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저랑 이제 이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해설서 가지고 있는 꼼꼼한 파워업, 포인트업, 뭐 스피드업 이런 공부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각자의 그 목표하신 바를 이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 논리 영역은 아까 그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저는 이제 4단 풀이법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딱 문제집을 딱 받으시면은 그 사는 것만으로 일단 뿌듯해요. 다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엇 하느냐? 딱 옆에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그 타이머를 하나 딱 놓으시고 아까 9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0분을 딱 틀어놓은 다음에 집중해서 문제 하나를 쫙 풀어보는 거예요. 40문항을. 틀리든 맞든 과감하게 한번 속도가 어떤 건지라고 하면서 빠르게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90분 이내에 집중해서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스피드하게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 보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스피드업이라고 한 건데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점을 이제 간단하게 하셔야겠죠. 그냥 풀었는데 끝 이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채점을 한 다음에 반드시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찾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걸 시켜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두 번째 때 이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5개의 선택지 중에서 2개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까지도 문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다, 네 번째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내가 핵심적으로 위크 포인트 아주 약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뭐 좀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 저 사람은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위크 포인트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푸는구나, 저 언니쌤은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정답과 해설 또는 동영상이겠죠.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뿌리 방법과 비교하면서 한번 풀어봅니다.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답을 했는데 꼭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업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볼 거리 제가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읽으시면서 다른 여타 영역의 제시문이 나왔을 때, 같지 않은 제시문이 출제됐을 때 그때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정답을 정말 찾기 어려웠어. 그러고 나서 저 사람 동영상에 강의하는 사람하고도 비교해 봤더니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해설서 보니까 난 이런 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했던 것들을 꼭 이렇게 오답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답 노트를 자꾸만 정리해서 시험장에는 그 노트를 갖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만 읽으면서 시험을 이렇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단풀이 학습법을,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채워드릴 수 없는 거고요. 해설서로 채워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의지를 가지고 꼭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번 오리엔테이션은 다 마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5개년 문제풀이를 일단 하게 됐는데요. 그 홀수년도는 홀수 번호의 문제들만 풀게 됐고요. 그다음에 짝수년도는 짝수 번호의 문제들만 풀게 됐습니다. 그거는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문제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접해 보실 수 있으라는 의미에서 제 시각이 아닌 그 출제위원님들의 그 랜덤하게 뽑혀져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1번부터 40번 끝까지 그 흐름을 타면서 접해 보시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나머지 제가 이제 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아무 설명을 보지 마시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답이 또 기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경쟁이다, 시험이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